미국 ITC,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판결이 나왔죠. 어떤 판결이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간의 판결입니다. 이러면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게 분석해서 나오는 이런 코멘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죠. 네. 예, 민감한 문제지만 워낙에 용맹하시고 그렇죠? 예. 저도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설 연휴 직전에 이제 LG화학이 이겼다 이 정도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보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어투들이 좀 강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예상했던 대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 마지막으로 결정되기 전에 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저희 패소까지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정상은 저희가 다 예상을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듯이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나와 있던 정보들이에요. 결국에는 저희 조기 패소 작년 2월에 했을 때에는 지금 수익 금지 기간이 5년 정도였는데 2년 이제 더 2배 정도 늘어나서 10년 동안 미국 내 수익 금지 명령이 이제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포드하고 폭스바겐 쪽에 대한 공급 유예가 나오게 되었고 포드 쪽에는 이제 4년, 폭스바겐 쪽에는 2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우리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차트 좀 동시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면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좀 올라오고 있고요. LG화학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동물처럼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세요? 우리 이한나 연구원. 예전에 저희 LG화학도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소송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합의로 갈 거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그리고 두 기업 어느 한쪽은 정말 10년 동안 미국 수입 내 미국에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은 배터리 쪽이 끝이 난 것이냐.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약간 관망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깊게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했어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명료하게 왜 둘이 싸웠습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2017년 정도에 먼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분리막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면 2011년으로 거슬러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저희 한 2017년부터 이번 ITC 소송을 처음으로 2017년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인력을 자꾸 빼간다. 인력을 빼간다. SK이노베이션에서 네. LG화학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이 실제로 그 당시에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나갔었는데 많이 SK 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데이터 자체로만 보면은 1000명 중에 한 76명 정도만 SK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많이 넘어간 거 아니죠. 생각해보면. 그러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셨어요? 중국으로도 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인력을 계속적으로 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한 번은 이제는 제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K로 넘어갈 핵심 인력에 대해서 이제는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LG가 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SK한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인력을 빼가지 말자 하고서는 네네. 전직 금지까지는 내렸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인력을 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LG 쪽에서 결정적으로 ITC하고 이제 추가적인 소송들이 사실은 국내외로 한 10건 정도가 있어요. 요 미국의 ITC 이거 어떤 기관이죠? 그것만 살짝. 예. ITC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저희 사실 ITC 쪽으로 소송을 걸었던 이유는 저희 완전 그냥
크게 가게 되면은 저희 소송 최종까지 한 10몇 년이 걸려요. 아하. 근데 여긴 민사소송이어서 사실 16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ICTC뿐만이 아니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델라웨어주에서도 걸린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도 걸린 부분이 있고 그쵸, 이렇게 그쵸. 많이 있고 사실은 SK 쪽에서도 LG 쪽에 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예. 판결이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10년 수출 못 하나요? 네, 10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 모든 프로덕트, 모든 제품 전부 다 해당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배터리 쪽으로 생산 그렇고. 그럼 조지아주에 2차 공장 짓는 거, 2차 전지 공장 짓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 사실은 1공장은 2019년에 착공을 했고 네. 2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착공을 했고요. 저기 나오네요. 네. 네, 네. 1공장은 지금 9.8기가와트, 지금 나오다시피 지금 2공장에는 11.7기가와트로 여기에만 들어간 투자금이 사실은 3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그러면은 끝이 나느냐라는 부분을 두고 많이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SK 주가를 한 상반기 동안 계속 눌러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불확실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많이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결국엔 그럼 합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네. 이제 그 미국의 포드사 예.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SK 이노베이션이랑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좀 행사해 달라 이렇게 예. 요청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네, 사실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들 많이 보고는 있지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소설이 될 것 같고 그냥 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애플하고 삼성전자 때 그때 한 번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에도 사실은 애플 쪽의 편에 서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외쳐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거부권보다는 합의를 생각을 사실 많이 하죠.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합의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합의하려면 우리한테 뭐 2조 줘. 아 여기 2조 있어. 그러면 너 돈 줬으니까 이제 미국에도 수출도 하고 이제 네.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SK 이노베이션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 큰 돈을 뭐 자존심 문제도 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네, 그쵸. 뭐 참 애매합니다. 근데 합의금 문제에서도 좀 첨예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 요거에 네. 대한 좀 코멘트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사실은 뭐 사기업 간의 일을 정부에서 터치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코멘트는 좀 하시더라고요. 좀 싸우지 말아라. 정세균 총리도. 네, 뭐 맞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뭐 합의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합의금도 뭐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 많게 봐야 맥스로 2조 원이다. 아하. 그래서 맥스로 2조 원이면 사실 저도 몇 번 코멘트를 많이 드렸듯이 SK 이노베이션은 유동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2조 원 아깝죠. 그렇기는 하지만 네. 저희 3조 플러스 알파를 날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맥스로 봐도 2조고 저희 적게 보면은 뭐 1조에서 1.5조 정도로 본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또 LG화학 쪽이 이제는 현대차와의 그 화재 사건, 배터리 화재 사건 관련해서 또 그 부분도 걸려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최소가 2조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소설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2조가 넘어간다. 이제는 되면은 약간은 좀 SK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그 SK 이노베이션의 그 CEO분이나 임원들이 들으시면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빨리 합의하고 네. 치워버리고 네. 열심히 또 일해서 또 2조를 빨리 벌고 뭐 네. 이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우리나라 회사끼리 또 싸우는 것도 뭐
보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포드하고 폭스바겐 쪽에서도 네네. 빨리 합의하라고 네네. 본인들 공급에도 또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 LG화학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코나인가요? 그렇죠. 코나이. 코나이비를 갖다가 배터리를 갖다가 다 이제 바꿔준다고 현대차에서 공언을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 1조 정도 들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 LG화학이 반 정도 부담을 한다면 뭐 가정이 많습니다. 네. 한다면 그래서 LG화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은 있죠. 이게 저희 LG 쪽에서 현대차에 부담하는 뭐 이런 비용들을 떠나서 사실은 저희 글로벌 1위 업체 아닙니까? 그 1, 2위를 지금 CATL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 화재가 LG화학 쪽에만 이렇게 났고 실제로 뭐 원인이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현대차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배터리 쪽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브랜드 가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에 문제가 생긴다. 그쵸.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 뭐 일단 2차 전지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에 대한 얘기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번에 그 효성 첨단 소재 말씀하신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예, 아주 뭐 미래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죠, 보니까. 네. 글쎄요. 그냥 소재를 좋게 봤던 건데. 효성 첨단 소재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급등하긴 했는데 또 옆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기간 조정 비슷하게 오늘 좀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라고 그러셨고 앞으로 업사이드가 얼마나 더 있는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네, 우선은 저의 목표가까지는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지금 그러네요? 보시면.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저희가 아무래도 컴플라이언스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물론이죠. 앞서 뭐 계속 그 업사이드를 계속 높일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천천히 이제는 높여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자체를 좀 좋게 봤던 부분은 아무래도 탄소 섬유에 대한 가능성이었고 거기에 이제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제 산업으로서의 확장력 측면에서 굉장히 네. 주목을 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압 기체용기만큼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성 자체는 항상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지만 이제 강도 측면에서 고압용기 자체에서는 글로벌 2위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상승이 가능해진다면은 아직도 20배 안 되거든요. 20배가 아직도 안 네, 돼요? 아직도 안 되고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차트로 보면은 왜냐면요, 그런데 상하 프론텍은 지금 제가 알기로 네. 제 숫자 틀릴 수 있지만 한 5, 60배는 될 겁니다. 적어도. 그렇죠. 네. 넘죠, 훨씬. 네, 네. 예. 작년에 몇백 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쵸. 이제 작년 지났으니까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5, 60배는 분명히 될 텐데 네. 효성 첨단 소재는 20배가 안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둘의 기술력이나 뭐라 그럴까요? 만드는 프로덕트에 대한 사실은 프리미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똑같을 수는 없죠. 네, 똑같을 수는 그러니까 없지만 다른 제품이죠. 다른 제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딩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만 보면 20배가 안 되니 그쵸.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다. 이런 코멘트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